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이 볼보의 신형 XC60, XC60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영상에서 미리 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해당 차의 이 시승 행사 도중에 제가 후방 추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게 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좀 운전을 좀 오래 하셨다 하는 분들도 좀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사고가 났을 때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 유지라든가 주행 중에 핸드폰 보지 않는다거나 DMB 보지 않는다거나.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나기 직전에 봤던 약간 좀 충격적인 거는 T 전기차 회사 오너셨는데 주행을 하면서 핸드폰에서는 야구를 보고 계셨고요, 귀에는 에어팟 맥스를 끼고 계셨어요. 주행을 하면서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났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자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이죠. 혼자 운전하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운전자만 대피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동승자가 같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동승자도 같이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다리 쪽이 좀 많이 아프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동이 힘들다, 뭔가 차가 좀 심하게 망가져서 자력 탈출이 좀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절대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부상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손을 대게 되면은 부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수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두 번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다만 사람의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런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을 잘못 대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라든가 척추 손상이라든가 목 쪽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탑승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동승자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대피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상등은 기본입니다. 비상등은 반드시 켜서 뒤에서 오는 차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 비상등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에는 이 트렁크 쪽에 비상 삼각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삼각대도 좀 펼쳐서 설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차에 야간 사고를 대비를 해서 이 깜빡깜빡거리는 이 비상등도 같이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하고 비상 삼각대를 설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비상 안전 삼각대를 보시면은 빛이 반사되는 부분하고 이 삼각대 다리가 나와 있는 부분, 삼각대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사가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사되는 쪽이 상대편 운전자, 뒤에서 다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각대 설치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사판이 나를 향하고 있도록,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 반사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반사판이 저를 향해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삼각대를 설치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이 과실에 대한 논란도 없고 차가 그렇게 크게 파손되지도 않았고 차가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차를 안전하게 갓길 쪽으로, 도로 끝차선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파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변 상황을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 바로 현장 사진의 촬영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상황들과 별개로 상대방도 인정을 하시고 저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었을 때 현장에 대한 사고를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 사진은 경찰과 이제 CCTV를 나눠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 증거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물론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자, 운전자가 되겠죠.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차는 혼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고가 났다 한다면은 최소 2명이죠. 최소 2대 차가 부딪힌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차 2대를 한꺼번에 담는 게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 광각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있고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카메라, 가장 노멀한 카메라로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옆 차선까지 넘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의 안전 다시 한번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촬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적인 풍경이 다 찍히게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그리고 주변의 도로 풍경이 다 보이게 찍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쪽, 옆쪽, 뒤쪽 골고루 찍어주시면 좋고요. 파손 부위를 다시 한 번 더 가까이서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시승회에서 사고가 나서 이 뒷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비상등도 그렇고 안전 삼각대라든가 이런 것들, 운전자의 안전을 먼저 좀 챙겨야 되고 사람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좀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놓쳐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고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안전하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